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안경사 면허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년제면은 2년제여서, 3년제면은 3년제여서, 4년제면은 4년제여서 참 오랜 시간 공부 많이 하시고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고 앞에 앉았습니다. 요령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2주 남은 기간 동안 사실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남들한테 내보이기 위해서는 스네르 법칙을 통해서 무슨 계산을 해낸다든지 혹은 결산 공식을 통해서 어떤 계산을 해낸다든지 어떤 증명을 해낸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여러분들 증명 문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물론 수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저도 수석을 목표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수석하면은 안경사 그 총회 있을 때 앞에 하나가 상 하나 받죠. 그 상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표로 하신다면 공부를 계속 하시고 전 과목 다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스네르 법칙을 통해서 아니면 결산 공식을 통해서 계산해내는 문제는 하루에 한 문제 정도, 이 정도만 하세요. 100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리공학 굉장히 어렵죠? 그냥 공부하지 마십시오. 한 문제 혹은 많아야 두 문제 나옵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과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경학 중에서 혹은 그런 거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조제가공학 그리고 의료관계법규 쪽입니다. 왜 그쪽을 신경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 과목이 과락이 아니면 됩니다. 40점이 넘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를 얼만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는 문제를 다 먼저 푸세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한 과목당 50%가 넘게 나오면은 꽈락의 위험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과목당 50점은 넘지 않을까요? 공부했는데 2년 동안 3년 동안 여러분들 그동안 국가고시 준비하셨는데 혹시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50점은 되지 않을까요? 안 되더라도 다 체크해 놓은 다음에 찍으세요. 찍는데 전혀 1, 2, 3, 4번, 5번까지 보기가 있는데 그 중에 5개 중에 어느 게 답인지가 모르겠다가 몇 문제나 될까요? 되게 비슷하게 쓴 거.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바뀐 거. 마이너스는 틀림없다면은 나머지 제끼면은 2개나 3개 중에 찍으면 되잖아요. 그 2개나 3개 여러분들 모르는 거 숫자에 맞춰서 찍으세요. 예를 들어서 시간은 남을 거예요. 모자라진 않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보기 중에서 1번이 다 아는 걸 체크를 했는데 1번이 10개, 2번이 10개, 3번이 5개, 4번이 10개, 5번이 12개 이렇다면은 3번으로 내리 다 찍으세요. 그래도 꽈락은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꽈락은 면합니다. 자, 꽈락은 40점이 넘으면 되는데 합격은 60점이죠. 그렇다면은 꽈락을 간신히 면할 과목이 있어도 되는 반면에 꽈락이 되면 안 돼요. 꽈락을 안 할 정도, 꽈락이 될 정도면 공부를 너무 안 하신 거고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슬아슬할 정도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는 거 체크해 놓고 모르는 게 어느 쪽이 보기가 가장 적은가, 답으로 체크한 어느 게 가장 적은가를 세워보고 나머지를 일관되게 찍으세요. 자, 꽈락을 간신히 면했다. 하지만 평균은 60점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과목에선 거는 60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40점이 간신히 넘은 과목들을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 과목이 의료관계 법규입니다. 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대를 가려면은 법학과를 가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위배되냐 안 되느냐
하위법들이 헌법과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하시고 경력 오래되신 그런 정말 뛰어난 판사들이 모여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내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탄핵재판소에 넣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부 많이 하시고 경력 오래된 판사님들이 모여서 그걸 심사를 했어요. 그래요. 뭐 하나 글자가 아다르고 어달라서 헌법하고 다른지 안 다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틀린 게 있다 라고 꼬투리 잡아서 시비를 걸고 해서 헌법재판, 이거는 헌법과 위배된다 하면은 무효가 되는 그런 소송도 있어요. 그렇게 법은 어려워요. 한데 우리가 배우는 의료관계 법규,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느 분이 강의하셨습니까? 법학 전공하시고 공부 정말 많이 하신 분이 강의하셨나요? 되게 의료관계 법규 전임 강사들이 안 하고 그냥 시간 강사로 법학 전공한 분도 아니고 그런 분들 앉혀서 강의시킵니다. 제가 서울과학기술대 다닐 때는 의료보험 평가원에서 근무 오래 하신 그런 분이 와서 강의하셨어요. 그분도 좀 법에 대해서 아시긴 하겠지만은 법학으로 무슨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었어요. 그런 분이 하셨습니다. 물론 법대 전공은 하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문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냐면 안 그래요. 문제 출제위원은 전임 교수들이 들어갑니다. 전임 교수들 중에서 대한민국 안경과학과 전임 교수들 중에서 법학 전공하신 분 제가 알기로 없어요.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은 문제가 이렇게 문제 은행이 있고 과목별로 그 중에서 추려서 문제를 내는 건데 그 문제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대학서림이나 하는 대학교 교재에 연습 문제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그거를 뭐 문항을 이렇게 좀 보기를 그 숫자를 바꾸고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말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고 아와 어와 요거 한 단어 바꾸면은 이게 문제 출제 뭐 오류가 났다고 해서 난리가 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댑니다. 대학서림 혹은 가지고 계신 거에 문제 읽고 답 적어 놓고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만 하세요. 충분히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과목은 조제가공학입니다. 조제가공학은 실기에도 어마어마한 배점이 돼 있고 필기에도 엄청난 배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조제가공학 책을 한번 다 보시면은 식이라고 나와 있는 게 몇 개 없고요. 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주시거리별 PD 뭐 D 플러스 13 D 마이너스 12 곱하기 PD 주시거리별 PD 뭐 10분의 절대값 D 곱하기 뭐 해가지고서 이거 프렌텍스 공식 몇 개 없어요. 계산도 굉장히 쉬워요. 이 과목에서 이걸 완벽하게 해놓으시면 한 5개쯤 될까요? 5개쯤 되지 않을까요? 프렌텍스 공식을 통해서 슬래퍼 가공할 때 초점 몇 미리 이동해 주느냐, PD 주식을 PD 맞추는 거, 경사각 같은 거 구하는 거 한 5개 6개씩이면 될 거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프렌텍스 공식을 행렬식으로 풀어서 계산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쉽습니다. 식 5개만 외우고 그냥 책 외우시면은 다 외우진 못하셨던 그동안 공부 안 하셔서 다 외우지 못했다면은 문제집에다가 문제 읽고 그 옆에 해당되는 교과서 내용 조그맣게 적어 놓고 문제 읽고 그 문제 읽고 답 보고 이렇게 해서 반복하십시오. 조제과학 관련 만점 맞으시고 꽈락 없고 의료관계법규 만점 맞으신다면은 면허시험 평균 60점 되는 거 너무 쉽습니다. 합격률이 60 몇 퍼센트, 한 70% 가까이 되잖아요. 그 30%는 공부 너무 안 한 분들이고
어느 정도만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만 요령 있게 공부한다면은 그동안 공부 안 하셨던 분들도 남은 2주 동안 열심히 하신다면은 안경사 면허시험 합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